안녕하세요. 혹시 시험 점수가 이게 정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항 반응 이론, IRT라고 하죠. 그 입문서 일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IRT가 그래서 뭐고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시험 방식과는 뭐가 다른지 그 핵심만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개념 위주로 한번 짚어보죠. 시작해볼까요? 네. 그 문항 반응 이론 IRT는요. 단순히 그냥 몇 개 맞췄나 이걸 세는 방식이랑은 좀 다릅니다. 각 문항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 어렵나 하는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을 얼마나 잘 가려냈는지 뭐 변별도 같은 거요. 이런 거 하고 또 시험 본 사람의 그 잠재적인 능력 수준, 흔히 세타라고 부르죠. 수학 실력이면 수학 실력, 이런 근본 실력이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접근법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문항 특성하고 사람 능력을 같은 저울 위에 놓고 본다는 겁니다. 아, 문항이랑 사람을 같은 저울음어?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전검사 이론 CTT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 건가요?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가 바로 불변성이에요. CTT에서는 예를 들어 문항 난이도 같은 게요. 누가 시험 보느냐에 따라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랄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본 시험에서는 똑같은 문제라도 더 쉽게 평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네. 근데 IRT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문항의 특성값이 누가 시험을 보던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 추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제들로 시험 받는지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집단이나 뭐 문제지에 따라서 점수가 덜 흔들린다. 문항이나 사람 능력을 더 안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 불변성 덕분에 서로 다른 시험지 점수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 수능 점수랑 올해 수능 점수 이런 거요. 이런 걸 공정하게 비교하게 해주는 동등화 작업이 훨씬 더 정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오차를 다루는 방식인데요. CTT는 보통 모든 사람한테 오차 범위가 같다고 가정하거든요. 네. 근데 IRT는 달라요. 개인의 능력 수준, 그 세타 값에 따라서 오차가 달라지는 조건부 표준 오차라는 걸 제공해요. 조건부 표준 오차요? 그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랄까, GPS 신호처럼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 CTT가 그냥 지도 전체에 대해서 오차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대략 알려준다면 IRT는 당신이 잘 아는 동네, 그러니까 자기 능력 수준에 맞는 문제들에서는 신호가 강해서 위치가 꽤 정확하고 반대로 너무 낯선 동네, 너무 어렵거나 쉬운 문제들에서는 신호가 좀 약해서 위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 식이죠. 아하. 네, 즉 내 점수가 실제로 얼마나 믿을 만한 점수인지를 개인별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별로 점수의 신뢰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그럼 이런 정밀함이 또 어떤 장점으로 이어지나요? 이게 바로 그 컴퓨터 기반 맞춤형 검사, CAT라고 하죠. 이걸 개발하는데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응시자가 앞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보고 실시간으로 다음 문제 난이도를 막 조절해서 주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훨씬 적은 문항으로도 그 사람 능력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잴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효율적이겠네요. 자료 보니까 IRT가 단순히 그냥 맞고 틀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 부분 점수 주는 서술형이나 아니면 매우 그렇다 뭐 이런 리커트 척도 분석에도 쓰이고 심지어 여러 능력을 한 번에 측정하는 데도 쓴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이분 문항 말고 다분 문항, 다차원 모형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사실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1920년대 서스톤 같은 학자들이 시작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좀 탄탄해진 건 1950년대, 60년대 로드나 라쉬 같은 분들 덕분이고요. 근데 이게 실제 검사 현장에서 널리 쓰이게 된 건 역시 컴퓨터 기술 발전이 컸죠. 1980년대 이후로 확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발전이 뒷받침되면서 이론이 정말 현실화된 거군요. 그럼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뭔가요? 핵심은 문항 반응 함수, IRF라고도 하고 문항 특성 곡선,
ICC라고도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각 문항을 맞힐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곡선이죠. 아, 그래프요? 네, 이 곡선 모양을 보면 이 문항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변별력이 얼마나 좋은지 같은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 수준을 추정하는 데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하고 문항,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률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IRT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문항 반응 이론 IRT를 통해서 시험 점수 그 너머에 있는 능력과 문항 특성을 어떻게 더 깊이 볼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그 응시자 집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랑 개인별로 오차 정보를 준다는 거, 그리고 맞춤형 시험 설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단순히 총점만 비교하는 걸 넘어서 각 문항이랑 응답자 사이의 그런 미시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니까요. 측정의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IRT가 개인의 잠재 능력이랑 문항 특성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나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요. 이걸 꼭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만 써야 할까요? 어쩌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각 개인한테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수준에 딱 맞는 교육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식으로 학습 경험 자체를 개인화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